자, 여기에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와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거든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인데, 그럼 우리 특징이 있는 도시들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포항시다 그러면 포항시는요 공업 도시죠, 그렇죠? 예, 포항 제철도 있고, 그 다음에 경주시는 관광의 도시. 다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시일 때는 그냥 도시 기본 계획, 공식 명칭은 도시군 기본 계획.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 이 의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 뜻이라 그랬죠, 뜻. 도시군 기본 계획의 의, 뜻. 예. 6개를 쓰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는 이 6개예요. 옛날에는 4개만 있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는 바람에 6개가 된 겁니다.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 6개.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막연히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완벽한 의의인데, 이 의의가 시험에 나온 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잘라서 나온 거예요. 6개를 다 써주기 싫으니까 시험을 항상 이것만 써요.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시군의 종합계획이다. 맞아.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게 마지막 단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최다 출제지. 우리 하나씩 볼게요. 6개의 시군이 우리 바로 행정의 기본 단위인데, 저 행정의 기본 단위인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한다. 이 공간 구조는요, 우리 이론적으로 2개로 보통 나눠요. 이건 이론이에요. 수직 공간하고 수평 공간을 나눈다고요. 수직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건축물의 높이 같은 거예요. 건축물의 높이.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단어가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잖아요. 그 도시에서는 건물을 높이를 어느 정도 짓겠다. 그 다음에 도로 부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몇 %, 공원 부지는 몇 %, 녹지는 몇 %를 확보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도시가 군사 도시일 때는요, 건축물 높이를 높게 할까요? 낮게 하겠지. 그 도시가 교통의 중심 도시일 때는요, 도로 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 거예요. 그 도시가 전원 도시일 때는요, 녹지나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 거라고. 이걸 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제시해요. 그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요, 그 도시에 필요한 모든 계획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보면요, 서울시 주택에 관한 계획, 도로에 관한 계획, 상수도에 관한 계획, 하수도에 관한 계획,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계획, 예.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계획,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그래서 이걸 종합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계획입니다. 예전에 우리 중량천이라고 있죠. 서울에 중량천. 중량천이 원래 썩은 물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중량천 옆에 있는 아파트가요, 여름에 창문을 못 열었어요. 썩은 냄새 때문에. 그래서 중량천 옆에 사시는 분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름에 창문을 못 연대. 이제 이사 가야겠대. 그래서 제가 잠시 한 2년만 보류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발표된 걸 봤더니 중량천 수질 개선을 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지나니까 중량천에 물고기가 살아. 그 중량천 옆을 갖다가 한강 고수부지처럼 만들었어요. 중량천 마라톤 대회도 하고 유채꽃도 막 심고 놀이시설과 그 다음에 벤치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량천 조망권 그래.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막 오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요. 그 다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 단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이용계획 그랬죠? 토지이용계획이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더 상위 계획이란 말이죠. 의의는 한번 들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한 단어는 목표구나.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충청남도 계룡시라고 아세요? 계룡시? 계룡시 몰라요? 예. 계룡시 특징이 뭐예요? 충청남도 계룡시의 특징. 예? 군사도시예요. 군사도시 계룡시. 신도시처럼 만들었는데 육군 본부도 다 있고 이가 이제 군사도시입니다. 제가 계룡시 아침에 차 타고 지나가는데요. 젊은 남자애들이 아침에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키 추리닝을 입고 조깅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추리닝을 입고 조깅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황색은 뭐냐면 사병이란 뜻이고 나이키는 장교란 뜻이야. 그래서 조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도시 깨끗해. 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도시가 활기가 넘쳐. 그때 내가 이 도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사업의 종목이 장의사야. 장의사. 자, 우리 그러면 군사 도시에서 장의사는 성공할까 실패할까? 100% 실패. 군인들은 잘 안 죽어. 군인들은요, 전쟁 나기 전에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제 시간에 먹고요.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족구도까지 해. 족구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정기 그 검진을 받아요. 절대 안 죽어. 예. 그리고 설사 죽어도 장의사로 안 와요. 국군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군사 도시에서 장의사는 100% 망하는 업종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도시가 깨끗하다는 이유로 장의사면 안 돼. 왜? 계룡시의 도시 기본 계획을 확인해 보면은요, 이거 안 되겠는데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도시의 도시 기본 계획 확인해 보잖아요. 그 도시의 목표, 특성 다 나와. 모든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공부할 거리가 많은 데가 경기도 안산시예요. 안산시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하고 범죄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안산시를 가요. 안산은 범죄 천국이거든. 범죄 천국. 이번에 조두순이 또 출소하잖아요. 안산에 또 출소합니다. 안산에는 원곡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지. 예, 원곡동입니다. 그 원곡동에 가면은요, 세상에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지문날인도 안 돼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조선족이 수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요. 여러분 요즘에 인구 센서스 조사하죠. 그거 조사원들이 다 여성이에요. 남자는 문 안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여성이 다 조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가기를 거부한 곳이 안산의 원곡동인 거예요. 실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알바가 생겼어요. 알바. 이분을 모시고 2인 1조로 가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 알바를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알바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라크 전쟁 때 용병으로 가셨던 분이에요. 용병. 특수부대 출신인 거예요. 온몸이 다 흉기인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직업은 무기를 팔고 있어요. 무기상이야. 그분이. 근데 막간에서 알바를 하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어요. 안산에 있는 원곡동 원룸에 갔는데 원룸 복도에 지가 다 죽어 있어. 근데 아무도 안 치워. 조선족이 사는 원룸인데. 예.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산 같은 데가 워낙 특이한 게 많아가지고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요. 우리 공부할 때 계속 나와요. 아주 특이합니다. 자, 이 안산 같은 경우는요. 바닷가에 접해 있는 도시예요. 바닷가.
원래 우리가 신도시는 거의 누가 만드냐 그러면요. LH공사가 만들거든요. 안산시는 수자원공사가 개발했어요. 왜? 바다에 접해 있는 도시니까 물을 잘 아는 너네들이, 수자원공사는 원래 댐 관리나 물 관리하는 곳인데 수자원공사가 안산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산 신도시를 만들 때 규모가 엄청 커요. 토지가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넓어요. 도로도 최고 넓힌 거예요. 현재 안산 인구 한 77만인데요. 200만 명이 살아도 돼. 도로 넓이가. 공원 200만 명. 그다음에 체육시설 200만 명 정도인 거예요. 남아돌아. 그래서 안산의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에는요.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잃어버려. 어디에 세운지를 몰라. 꽉 찬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산은 전국에서요. 운전면허 주행시험 합격하기 2번째로 좋은 도시가 안산시예요. 도로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우측 깜빡이 켜고 한 번 돌면 합격이야. 그냥 방해하는 차도 없어. 1위인 도시가 전주예요. 직선 코스야. 시동 끌고 켜고 달리면 합격이야. 2번째가 안산입니다. 그래서 이 안산 같은 데 워낙 특이한데 안산의 도시 기본 계획을 보잖아요. 도시 기본 계획에서 목표가 다 나오잖아요. 안산의 주택에 관한 거, 물과 공기의 순환, 상수, 다수 다 나오는데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조사를 해요. 기초조사 자료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내가 안산에서 어떤 장사를 하면 되겠는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의 전입자수, 전출자수 같은 경우를 각 동별로 다 나와요. 동별로 전입, 전출. 그럼 전입이 많은 데가 바로 뭐예요? 집값이 오르는 동네가 되겠네. 전입이 많으니까. 그리고 각 동별로 이것도 나와요. 이혼율도 나와. 각 동별 이혼율. 안산에서는요. 안산에 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와동.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이혼율이 2배가 높아요. 그 사람이 또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요. 이혼율이 2배가 높아.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세월호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와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기본계획 보고. 그러면 내가 결혼 상담소를 오픈하겠다. 어디로 가야 돼? 와동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양주에서 내가 개업하겠다 그러면 남양주 도시 기본계획을 보고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한 것들 있죠. 다 공개하게 돼 있어. 그거 보면은 내가 어디다 개업하면 되겠다는 것이 판단이 들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 나왔죠. 예,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자, 법적 성질 역시 비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마음이 안 드는 분이 있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민 나의 권리 침해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너에게 효력이 안 미친다. 너에게 효력이 안 미치는데 너의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적법 각하.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의 판례는 몇 개가 있을까? 1개야.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 1개밖에 없어. 재판한 적이 없으니까 판례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게 법적 성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 8페이지에.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자기보다 상위죠? 부합해야 된다. 위반했을 때는요, 뭐가 우선하는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요. 광역버스가 서울 한가운데 전용 차선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강남역에 전용 차선 들어오지 못하게 양재역까지만
일반 차선으로 와라.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뭐가 우선하는 거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보셨고 이제 수립권자, 수립 대상적이 나와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수립권자는 6명이에요. 특별시장 또 써야 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우리 민법 시간에 이런 사람들 안 나오죠. 복 받은 거야. 우리 민법 선생님께서는. 왜? 나는 매 시간 6명을 써야 되거든. 그렇죠? 예. 자, 6명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자신의 관할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수립 의무를 가져요.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수립 의무. 수립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은 절대 수립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수립을 못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이렇게 되는 거죠. X야. 자, 어느 도시의 목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들이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행정 책임자가 아니거든. 이거 다 시험 문제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틀리고 돌아올 거야. 나는 강의를 했어. 그렇지만 이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이것을 10번, 20번을 들으면 이제 맞히게 돼요. 한두 번 들으면 이제 함정에 빠지게 돼 있거든. 함정이 막 그럴듯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막 빠져들어. 너무나 부드러운 문장이. 예? 그래서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다. X. 이러면 없어. 근데 문장은 너무 그럴듯하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들어두시면 돼. 어차피 앞으로 수십 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겨워서 내가 맞춰주고 만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진짜 내가 지겨워서 맞춰준다. 이렇게 맞히는 문제가 60 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년 저한테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일단 시험장에 가면은 60점을 맞고 들어와. 왜? 지겨워서 맞춰주는 거야. 지겨워서. 예. 시험 나오는 것들. 근데 수업 안 드시는 분들은 지겹지가 않아. 함정인 함정 다 빠져.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 잔소리가 많은 이유가 12월까지는 제가 잔소리가 많아야 돼요. 공법은 처음 공부할 때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한번 잘못 가면 그거 끝이야. 예. 왜? 워낙 길이 길어서 돌아올 수가 없다고. 공법은요. 세법이나 중개법은 돌아오기가 짧아. 예.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공법 같은 거 진짜 못 돌아옵니다. 민법도 못 돌아와 한번 가면은요. 예.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법 같은 경우는 분량도 엄청나고 내용도 어렵잖아요. 기초 과정부터 이해 위주로 옛날 얘기 듣듯이 공부하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구나 반복해서 머릿속에 이해를 하면은요. 이게 점점 쌓이는데 눈덩이가 쌓이듯 쌓여야 돼요. 눈덩이. 왜? 눈은요.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처음 요만큼 모으기가 힘들어요. 요거. 그 다음부터는 굴리면 되죠. 처음에 요만큼 모으기는 게 제일 힘들어. 공법도 처음에 요만큼의 개념을 갖다가 딱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눈덩이 굴이 똑같아. 굴리면 다 굴러가. 예. 지금 이걸 잡아야 돼요. 요만큼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 6명이 수립 의무를 갖춘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의 기본 단위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립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우리 책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제 원칙 예외 보세요. 원칙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첫 번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광역시하고 붙어있는 시나 구는요.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어요.
근데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대. 이게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오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대구 광역시나 대전 광역시에 붙어 있는 도시도 아닌데 인구가 10만 이하래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죠. 도시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너와 같은 조그만 도시는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목표 없이 살아도 된다. 이 뜻인가? 이런 도시를 무시하는 조문인가? 혜택을 주는 조문인가? 이 조문은 규모가 작은 도시를 무시하는 조문이에요? 혜택을 주는 조문이에요? 이건 혜택을 주는 조문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는 있어. 그렇잖아요. 너네들은 조그만 도시니까 목표 없이 살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이 도시는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변화가 없는 도시인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 그러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 도시의 예산을 갖다가 다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10만 명 이하인 시군인데 시험에 글쎄 7만 명이 나왔어. 7만 명인 시군 나왔어요. 10만 이해 맞잖아. 정답인데 자기는 10만을 기억했는데 7만 나오면 틀렸다 그러는 거야. 10만 이하니까 7만 명인 시군 하면 이거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말고도 감정평가사 시험도 부동산 공법에 우리 국토계획법이 시험범위예요. 국토계획법은 두 개의 시험에 나와.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출전이 같으신 분이에요. 7만 명을 내시기 전에 이분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먼저 냈어요. 8만 명으로 냈어. 그러다가 중개사에서는 7만을 낸 거야. 예. 그러니까 7만은 또 외워. 8만 나오니까 틀려. 안 되지. 10만이 시작하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야. 웃던 사람들이 다 틀리고 돌아왔어요. 예. 동그라미 2번 있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광역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 관할구역 외가 나오는 이게 뭐냐면 6명 시장 군수는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때는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눈으로 봤어요. 이게 몇 번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열람해 봤거든요. 글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옆에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한다고 돼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화성시장과 협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포함되는 인근 시장군 협의해야 되니까. 그럼 화성시장은 왜? 수원시장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기가 관할하는 화성시 일부를 집어넣어서 수립하겠다는데 반대하지 않았을까? 손해될 게 없었어요. 수원에서 도로를 뚫는데 화성 일부를 지나가는 도로 뚫겠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때 협의를 해주는 거예요. 협의 행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인근시 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고 이때는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예.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 나와요. 내용은 하는 일입니다. 자, 어느 계획의 내용은 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내용은 뭔가 하는 일을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하는 일이 바로 내용인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읽어볼 때요. 약간 주의 깊게 읽어볼 부분이 1번의 특성, 방향,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에 목표가 나온다. 아까 계룡시의 특성은 군사도시였죠. 도시군 기본 계획 보면 그 도시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 그 도시에 나가야 될 방향도 알 수 있고
2번에 생활권의 설정, 이거 중요하죠. 도시기본계획 항상 생활권이 나와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보면 서울은 5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동남생활권, 중심도시 문정장지, 서북생활권의 중심지 마곡,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생활권. 인구 배분은요, 도시에 사람들이 골고루 흩어 살게 만드는 게 인구 배분이에요. 그래서 흩어 살게끔 만들어요. 어느 한 부분만 개발하지 않아요. 인구 배분.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웠어. 토지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양 필수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거든요. 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수요의 이동, 수요 곡선의 이동, 수요량의 변동, 수요의 변동 있죠. 나 미친 줄 알았다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요.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가로가 이게 균형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잖아요. 수요 곡선이야. 디맨드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S 서플라이야.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거든. 토지에 대한 공급 곡선 수직이거든. 수직. 근데 이게 왜 비탄력인가 생각한 거지. 그래서 공을 던졌을 때 공이 맞고 딱 떨어지니까 비탄력이구나. 예. 근데 수평이 왜 탄력적인가? 맞고 이렇게 튕겨 나오니까 탄력적이 이렇게 온 거야. 대학원 다닐 때. 예.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외웠습니다. 그때요. 옛날 생각이 막 나는데 하여튼 자, 토지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데 왜 이 말이 나오냐 그러면 용도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용도별.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에요. 용도별. 자, 15년 전에는요. 수도권의 인구 증가할 1위인 도시가 안산시였어요. 1년에 15,000명씩 증가, 실제는 2만 명이 증가했어요. 주민등록 안 돼 있는 외국인들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5,000명씩 증가하는 안산시에서는요. 토지의 용도별 수요, 택지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주택을 짓는. 그러면 자연 녹지를 갖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택지로 변경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용도별 공급. 그래서 자연 녹지를 택지로 변경해서 용도별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때 저한테 공부를 배웠던 학생이 안산에 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중앙역. 거기 번화가예요. 중앙역에서 오이도가 종점인데 가다가 왼쪽이 안산 신도시, 오른쪽이 안산 구도시예요. 안산은 구도시 옆에다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산 신도시에 상가를 분양받으시려는 거예요. 상가. 거기가 상가가 로스트 뷔페라는 데가 있는데 상가 거기를 뷔페 밑에를 분양받으려는 겁니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엔 제가 대답 안 하려다가 이분이 저한테 평소에 먹을 걸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은 게 있으니까 당신 정신 나갔냐? 왜 안산에다가 상가를 분양받니?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안산은요 상가를 아주 많이 지은 데예요. 과다 공급, 상가 과다 공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택지가 100평이면 상가 부지는 7평까지만 만들어야 돼요. 안산은 12평이야. 12%야. 상가 부지가. 인구가 100만 명이 돼야 상가가 다 차는 거예요. 과다공급이죠.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친절하게. 이제 본 깨우쳤어. 안 되겠구나 상가는. 상가를 갖다가 분양 안 받고 그러면 제가 이 여윳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안산에. 바보 아니냐. 인구 증가할 1위인 도시고 택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데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아파트를 사야지. 20평대 아파트. 그래서 상가 한양 분양받을 돈으로 20평대 아파트 2채를 산 거예요. 안산 중앙동에다가. 그 안산은 가장 많은 아파트가 신도시에는요. 대우에서 지은 푸르지오예요. 대우가 멍든 회사잖아. 그래서 푸르지오야 아파트 이름이. 그래서 대우에서 지은 푸르지오를 2채를 샀거든요. 이게 1년 만에 2배가 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해.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어. 예.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토지의 용도별 수요. 보통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용도가 뭐겠어요? 택지 수요가 증가하면은요. 자연 녹지를 택지로 변경해가지고 공급을 증가시켜주는 거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환경 나오죠. 8번에 경관 나오죠. 이건 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웬만한 계획에는 환경하고 경관 다 나와요.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계획 중에서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말이 환경하고 경관이야. 그냥 집어넣어 그냥 환경 경관. 절에 가면은 스님이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이 하면 답을 관세음보살. 목사님이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멘. 기도합시다. 그렇죠? 공법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에서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거. 환경하고 경관. 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6번은 좀 중요합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등등이 있죠. 막연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나온다. 봤더니 8에 2, 8에 3이 나와. 선생님 8에 2가 뭡니까? 9번으로 바꿔놓지. 혹시 그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8에 2를 9번으로 바꿔놓지 않은 이유. 1번 박 선생이 게을러서.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2번 8에 2, 8에 3이라는 것은요. 개정돼서 신설됐다는 뜻이에요. 조문을 신설할 때 몇 에 몇 이렇게 쓰거든요. 이 두 개가 신설된 이유가 국토종합계획에 이게 신설돼 들어갔어. 그러면 하위 계획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서간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방제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계별 추진 나왔고, 자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정하. 따로 열 필요도 없죠. 오른쪽에 기초조사 등등이 나와요. 기초조사와 공청회는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것을 다시 준용합니다. 똑같아요. 자, 준용이라는 말은 빌려다 쓴다는 뜻이에요. 준용은 빌려다 쓴다는 뜻이야. 준용은. 그러면 우리가 준용 규정이 제일 많은 데가요.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물권법에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나오는데 소유권과 점유권을요. 전세권이든 지상권 이런 데 다 준용한다고 그래요. 빌려다 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체계는요. 독일식 법체계예요. 독일식 법체계의 특징은요. 같은 법률 안에 똑같은 법조문을 두 번 쓰질 않아. 두 번 쓸 필요가 있을 때는 딱 한 번만 쓰고 제 몇 조를 어디에 준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빌려 쓴다는 거예요. 절대 두 번 쓰질 않아요. 이 독일식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역도시계획에 나왔던 기초조사와 공청회의 규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준용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옛날 기출문제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OX로 대답해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와 공청회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다. O지요. 그게 옛날 정답이 옛날 시험 문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에 관한 분석,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고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다. 5년 동안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본 거지. 여러분들 5년 전에 자신의 얼굴과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예? 변화 많아요. 예. 돈을 들였구나. 그렇죠?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5년의 가로치기. 수립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고요. 이때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시군은요.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30일 내 의견 제시. 그다음 가로 3번 보세요. 4명의 확정.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수리권자 4명이잖아요. 4명 중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6명 중에 요 4명이 높아.
이 사람들은요 승인을 받지 않아. 시장 군수는 수립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지. 자,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관할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야 돼요. 남양주 시장이 남양주 도시기본계 수립했다? 경기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평 군수 경기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계급이 높은 4명 있잖아요. 이 4명한테 자, 서울특별시장 너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으면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게 옛날 규정이에요. 근데 안 받는 거야. 아니 법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근데 찾아가질 않아. 그래서 왜 안 찾아갈까 봤더니 우리 법적으로는요. 서울특별시장은 차관급이에요. 법적은 차관급이에요. 물론 장관 대우는 해주는데 법으로는 차관급이라고요. 그런데 특별시장하고 국토부 장관 계급은 국토부 장관이 높죠. 장관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국토부 장관 할래요? 서울특별시장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 하겠습니까? 물론 시켜줄 리도 없겠지만 그냥 시켜준다 그러면 어느 쪽 하시겠어요? 자, 명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국토부 장관 할 거예요. 왜? 장관이니까. 실리를 앞세우는 사람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인구 1000만 명이 직접 투표로 선출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 그다음 임기가 보장돼 있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1번 훌륭하신 분이다. 2번 곧 잘릴 사람이다. 2번으로 보거든요. 그런 국토부 장관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가서 저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다고 예전에는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할 때 수립해서 승인 안 받으면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런 말도 없거든. 법이 지켜지질 않아. 예, 그래서 아예 법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 거 삭제해버렸어요. 왜?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요 4명은 수립을 하면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승인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지가 10년이 됐는데 기출문제 4번이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틀리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4문제나. 예. 하도 충격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은 절대 수립만 하면 확정이고요. 예. 근데 원래는 승인할 때 협의와 심의 거쳐야 되는데 승인이 없으니까 대신 수립권자가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앞으로 우리 도지사 승인 받는다는 얘기가요. 총 6번이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벌써 2번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2번 나왔죠. 앞으로 4번 더 나와. 그래서 제가 도지사 승인 6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외워주겠다고 할지 저는 여기 일주일 전까지 갈게요. 일주일 전까지. 왜? 매년 이 6개 중에요. 2개 내지 3개가 시험에 나오거든. 매년 2개 내지 3개 시험 나와요. 올해도 3개 나왔던 거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만 마치더라도 60점 넘기는 거예요. 예. 오늘 일단 2개 배웠단 말이에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8번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이제 정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비가 뭐냐 그러면 5년마다 재검토가 나와요. 5년마다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라. 이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바뀔 수 있다는 뜻이야. 5년마다 변경이 돼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요
2000년에 수립을 했었어요. 2000년에. 2020년까지 계획이 있다가 2006년도에 수정했고요. 2011년도에 또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2006년도에요.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요. 상암동이었습니다. 상암동. 왜? 원래 우리요. 서울의 도심은 용산 북쪽이에요. 서울의 부도심이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였는데 2006년도에 수정한 거예요. 원래 5년마다 하라 그랬는데 5년 지나고 해도 상관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어. 그래서 2006년도에 수정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부도심을 추가했어요. 상암하고 수색을. 부도심은요, 인구를 배분해 주게 돼 있어요. 인구 배분이라 그래서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앞다퉈서 서로 이사 가게끔 만드는 게 인구 배분이에요. 그래서 상암동에다가 인구를 배분해 주기 위해서 상암 DMC를 만들어서요, 750개의 기업을 유치한 거예요. 아파트 값이 폭발적으로 올랐죠. 2006년도에. 2011년도 또 수정 계획 나왔었고요.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갖다가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근의 중요한 데가 새로 수립하거나 이렇게 정비하잖아요. 그러면 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5년마다 재검토 정비가 나오는 겁니다. 예.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 도시 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 우선하는 국가 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는데 전혀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이게 뭔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야. 도시군 기본 계획 보면 그 도시의 목표라든가 나아가야 될 방향 특성이 다 나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부동산을 개업하려고 그래. 어디다 자리를 잡을까? 막연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도시군 기본 계획 다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면요.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점을 딱 찍고 반경 500m, 반경 1km 이렇게 조건을 주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상권이 순식간에 10초 내에 분석돼서 다 나와요. 이런 거죠. 음식점.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옥수동에는 심심해서 옥수역 주변에 반경 1km 상권을 내가 눌러봤어요. 10초 만에 나와요. 음식점 1등급 상권이야. 음식점. 제과점 1등급. 그 다음에 꽃집 4등급. 맞아. 왜? 그 꽃집이 망했거든 얼마 전에. 4등급. 꽃이 안 팔리는 거예요. 분식집 1등급. 자동차 정비 2등급. 정비업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다 나오는 거예요. 커피 전문점 1등급. 장사 잘 돼. 예. 그래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확인도 안 해놓고 아무데나 부동산 개업하고 장사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왜 했나 싶은 거지.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할 때는 도시 기본 계획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다가 인구 배분이 많이 되는데, 그렇죠? 늘어나는 곳에 가야겠죠. 여기까지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공부했고요. 그 뒤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승인 절차 나오죠?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눈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요 우리나라 행정 체계를 갖다가 칠판에 써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강의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 휴강입니다. 공법. 예. 미리 알려드렸죠? 써있죠. 휴강입니다. 다음 주는요. 예. 제가 원래는요 여기 제가 강의하러 올 줄 몰랐어요. 예, 원래는 제가 목요일 날 다른 일이 1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안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케줄을 다 바꾸고 이렇게 목요일 날 강의를 하게 오게 됐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예정되어 있던 일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요. 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책에다가 써놓기가 조금 곤란한 것들은 제가 칠판에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행정 체계를 제가 적어 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